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뉴욕, 도쿄와 같은 세계 선진 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쇠퇴해가는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 근접을 실현하겠습니다. 연말 주택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3기 신도시 조성 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서울과 근접한 반경 2km 내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그리고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서울 시내에도 국공유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부동산 현안을 정리해보는 목요일의 오아시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발표 직전까지 정말 철통 보완이 이뤄져서 그만큼 관심이 더 컸는데 발표 나온 뒤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좀 어떤 말씀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의외다. 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의외로 노른자의 땅이 많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당초 언론을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죠. 김포라든지 광명. 근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빠졌다. 네. 아무래도 이제 투기가 좀 기승을 부린 점이 있고 또 지자체나 주민들이 뭐 크게 찬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서울에 보면은 생각보다 뭐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이나 그리고 수색 같은데 수요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지역도 포함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정부는 공급을 늘려서 집값 잡겠다 이런 건데 지금 사실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100%를 넘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직 뭐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네. 서울은 뭐 96%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또 최근에 이제 그 주택 그 보급의 통계를 뭐 주택 보급률 외에도 1000명당 주택수라는 걸 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선진국에 비하면은 여전히 한 90%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은 뭐 양질의 주택은 좀 더 공급돼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나온 발표 내용 기존에 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요. 하나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도심과 외곽에 동시다발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하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광역교통망. 예. 직주 근접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테크노밸리 같은 이런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GTX 같은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종전 어떤 신도시 대책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적이 없었던 거죠. 특히 교통 파트들은 요번에 좀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위치만 놓고 보면 서울과 아주 가까운데요. 이 서울까지 30분 출퇴근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도 정부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입지 선정이나 교통 대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선보다는 저는 차선 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원래 이제 위치를 고를 때 서울하고 일기 신도시 사이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위치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게.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에서 내서 한 5km 정도, 그리고 2기는 한 10km 정도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3기 신도시는 한 2km 정도인데 경계에서는 물론 가깝죠.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네. 서울시청에서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아, 네. 한 2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이 또 교통망이 관건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남양주에 지금 6만 6천 호 네.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네. 이제 조성이 될 텐데, 근처에 별내 또 다산 이런 곳들에 지금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또 인천 계양도 가까이에 검단, 김포. 그래서 이런 어떤 신도시 과밀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설치될 거냐, 네. 이게 확충될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계획들은 이번엔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한 343만 평이면 큰 규모입니다. 네. 은평뉴타운의 약간 3개 정도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같이 들어서게 되고요. 네. 만약에 GTX를 활용하게 되면은 뭐 서울역까지는 15분, 청량리까지는 10분 정도니까 네. 빨리 서울로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200만 평 정도 되는 하남 교산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 방향으로 약간 야산이 있어요. 그래서 막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지잖아요. 아마 잠실까지 지하철을 타면은 30분 정도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과천지구도 47만 평 정도 되는데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GTX C 노선이 맞물려 있고, 또 인천 계양에 테크노밸리 지구라고 있는데 이곳은 이제 BRT 노선이라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세종시에 가보면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정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도 이번에 같이 갖추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통시설이 잘 갖춰지면 아무래도 그 빈집만 늘고 집값이 하락되는, 아무래도 그곳에 빈집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도시에 입주가 잘 안 되는 측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울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어느 정도 입지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교통의 어떤 그런 실제 지금 국민과 약속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관심의 대상인 것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일단 19,000가구를 공급하고요. 주택을 신규로 지을 수 없는 도심과 역세권은 용적률을 일시적으로 높이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실까요? 핵심적으로 뉴욕, 도쿄와 같은 세계 선진 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심 내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쇠퇴해가는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 건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업 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예, 이 직주 근접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데요. 직장과 주거지를 가깝게 하겠다 이런 거죠. 서울시가 이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상 이제 재건축과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유지 발굴 총력전에 나섰다고 할 정도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빈 땅 거의 다 이번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요. 뭐 군부대라든지 뭐 노후관사 그리고 국공유지 또 공공시설 여기다가 뭐 1층에는 공공 업무 공간을 하고 뭐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이제 3년 동안의 용적률과 용도 지역을 대폭 이제 완화를 해서 그곳에서 한 3만 가구 정도 들어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소규모 이런 택지는 지구 지정 같은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한 2020년 2년 뒤부터는 아마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발 예정지 중에 또 대치동, 삼성동 이런 이른바 강남 노른자위 땅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곳들 말고도 또 곳곳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곳곳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어느 곳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서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니까요. 네. 서울 거주자분들은 오히려 신도시보다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약간 미니 택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네. 더 훨씬 더 관심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총 한 19,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네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뭐 대치동에 동부도로사업소라고 네. 있습니다. 그 세택 그 전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서 한 2,200가구 정도 그리고 바로 인근에 삼성동 서울 어려운 주차장 부지도 한 800가구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은평구 수색 역세권에서 한 2,100가구 정도. 네.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바로 옆에 가 보면은 동작구 환경 지원센터라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한 1,900가구 많죠. 그리고 네. 마곡지구 바로 옆에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거의 한 2,400가구 정도가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사실상 공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로얄청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로얄청도 내가 청약하면은 기회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개발이 되니까 아무래도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서울 집값 지금 최근 5주 동안 꾸준히 계속 하락세죠. 네. 이번 이 나온 대책들이 집값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이 더 이어지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 압박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양상이 네.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주택 시장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이 된다는 어떻게 될 비교적 것이냐. 강한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사지 않고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네. 것이고 유주택자들도 그러면은 조정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갖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아마 1월 겨울방학 이사철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지금 적체돼 있잖아요. 네네. 이런 매물들이 소화되면은 약시 기조가 조금 더 짙어지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또 추가 공급 계획도 또 지금 예정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번에 15만 5천 가구가 이제 공개가 되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9월 달까지 포함하면은 19만 가구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랬으니까 약 네. 11만 가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 근데 과연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시기를. 근데 저번에 이제 그 언론에 거론되었던 예. 그 지역들이 포함될지 여부가 좀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무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분들 이번 대책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요. 분양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 국민이라고 저는 보고 이런 네.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매입가를 낮추는 전략, 그런 안전 위주의 전략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사이 또 분양 원가 공개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 활발하게 정도가 나오고 되면은 있죠. 분양가 굉장히 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청약 제도가 약간 바뀐 게 있죠. 그러니까 네. 추첨제 물량. 조차도 무주택자한테 75%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막 되었고 이런 네. 상황에서 보면은 저는 무주택자분들 특히 장기 무주택자분들은 청약 시장에 올인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다만 대출 규제가 좀 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첨 못지않게 미리미리 자금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봤는데요.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